밤새 덥고 뒤척이면 폭발하는 이거.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올여름 꿀잠 루틴 공개. 나이는 숫자일 뿐.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해보아요. 어르신 여러분, 밤새 더워서 뒤척이셨나요? 요즘처럼 열대야가 계속되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혈압과 심장, 건강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들어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35일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강릉에서 최저기온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까지 관측됐다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여름철 불면증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열대야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알아보고, 둘째,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잘 수 있는 실전 방법 7가지를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셋째, 열대야를 이겨내는 특별한 음식과 수면 환경 만들기 노하우. 마지막으로 약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5가지 검증된 비법까지 모두 공개할게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올여름 최고의 수면 가이드가 될 겁니다. 실제로 70대 김철수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지난달부터 계속된 열대야로 매일 밤 2~3시간씩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해요. 낮에는 계속 졸리고 혈압이 평소보다 20mm 수은주나 올라가서 응급실까지 다녀왔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면 부족이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런데 김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루틴을 완전히 바꾸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했어요.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째부터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약 없이도 7시간씩 깊게 잘 수 있게 됐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저 역시 여름밤마다 뒤척였는데, 특히 올해는 6월부터 시작된 이른 열대야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하지만 수면 전문가들의 조언과 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훨씬 시원하게 잘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방법들을 따라 하시면 분명 같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최근 여러 연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대야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해요. 첫째,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밤에는 체온이 1에서 2도 정도 떨어지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해요. 하지만 열대야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때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평소보다 15에서 20mm 수은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고혈압 환자라면 더욱 위험하죠. 둘째, 심장에 극심한 부담을 줍니다.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열대야 기간 중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증가했다고 해요. 더위 때문에 맥박수가 분당 10에서 15에 더 빨라지면서 심장이 과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 새벽 시간대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수면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90분 주기로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요. 하지만 열대야 상황에서는 깊은 잠인 비렘수면에 제대로 들지 못하고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자주 깨게 되면서 다음날 집중력과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죠. 넷째,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해요. 밤새 땀을 흘리면서 체내 수분과 함께 나트륨, 칼륨 같은 중요한 전해질이 손실됩니다. 이로 인해 근육 경련이나 현기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다섯째,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낮 졸음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실제로 여름철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다른 계절보다 40%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섯째, 면역력이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떨어져서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특히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감기나 폐렴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열대야를 단순히 더운 밤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건강 경고 신호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잘 수 있는 7가지 검증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미국 수면학회와 국내 수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찬물 조격으로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잠들기 10에서 15분 전에 발을 찬물에 담그세요. 발은 우리 몸에서 열 감각이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예요. 발바닥에는 혈관이 집중되어 있어서 찬물에 담그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전신의 체온이 1에서 2도 정도 떨어집니다. 물 온도는 18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격 시간은 5에서 10분이 적당하고 조격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린 다음 잠자리에 드시면 됩니다. 조격하면서 발가락을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더욱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얇은 이불과 통풍 시트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꺼운 이불이나 담요는 과감히 치우고 얇은 면, 소재 이불만 사용하세요. 면, 소재는 흡습성과 통기성이 좋아서 땀을 빨리 흡수하고 증발시켜줍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쿨링 시트나 대나무 매트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특히 대나무 매트는 일반 매트보다 3에서 4도 정도 시원하고 항균 효과도 있어서 위생적입니다. 여름 전용 베개 커버도 마 소재나 텐셀 소재로 바꿔보세요. 이런 소재들은 촉감이 차갑고 통기성이 뛰어나서 목과 머리 부분의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줍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밤샘 선풍기 활용법입니다. 선풍기를 얼굴에 직접 향하게 하면 목이 아프고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대신 발치 쪽에 두어서 몸 전체에 은은한 바람이 흐르도록 하세요. 타이머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2~3시간 후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면 새벽에 몸이 차가워져서 깨는 일도 방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선풍기 앞에 얼음이 담긴 넓은 그릇을 놓으면 천연 에어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차가운 수증기가 발생하고 이것이 선풍기 바람과 함께 퍼져서 실내 온도를 2~3도 낮춰줘요. 네 번째는 베개 냉각팩과 쿨패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냉동실에 얼린 냉각팩을 수건으로 감싸서 목 뒤쪽이나 이마에 대면 빠르게 체온이 내려가요. 특히 목과 손목, 발목, 사타구니처럼 맥박이 뛰는 부위에 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런 부위는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어서 차가운 자극이 바로 혈액으로 전달되거든요. 시중에 판매하는 물순환식 쿨패드도 좋은 선택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전기 담요의 반대 개념으로 차가운 물이 매트 안을 순환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다만 너무 차갑게 설정하면 몸이 긴장해서 잠들기 어려우니 적당한 온도로 맞춰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미지근한 샤워로 체온 균형을 맞추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많은 분들이 더울 때는 찬물 샤워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너무 찬물로 샤워하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하지만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적당히 확장되면서 열이 방출되고 물이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져요. 샤워할 때는 목과 어깨 부분을 충분히 씻어주세요. 이 부위에 열이 많이 축적되거든요. 샤워 후에는 몸을 완전히 말리지 말고 약간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추가적인 냉각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방 안 물그릇과 식물을 이용한 천연 가습 및 냉각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방 안 여러 곳에 물을 담은 넓은 그릇을 놓으면 자연 가습기 역할을 해요. 건조한 공기보다 적절한 습도가 있는 공기가 체감 온도를 낮춰줍니다. 습도가 50에서 60% 정도로 유지되면 체감 온도가 2에서 3도 낮아져요. 화분에 키우는 식물들도 밤에 수분을 증발시켜 시원함을 주죠. 특히 산세베리아나 스킨답서스 같은 식물들은 밤에도 산소를 배출해서 공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밤늦은 TV와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심각하게 방해해요.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23% 감소한다고 해요. 또한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열도 실내 온도를 올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모든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알려드릴 열대야를 이겨내는 특별한 음식들입니다.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도 체온 조절과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우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들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이와 수박입니다. 오이는 무려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춰줘요. 또한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서 부종을 예방하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박도 마찬가지로 90% 이상이 수분이고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줘요.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당분이 많으니 저녁에는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참외와 바나나예요. 참외는 한의학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의 열을 효과적으로 내려줍니다. 참외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바나나는 정말 특별한 과일이에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세로토닌의 전구물질인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요. 실제로 바나나를 저녁에 하나 드시면 30분 후부터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세 번째는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따뜻한 차를 마신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에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이후 몸이 체온을 낮추려고 더 많은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보리차에는 카페인이 없어서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이뇨작용이 있어서 체내 열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보리차의 알칼리 성분은 체내 산성도를 중화시켜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수면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는 상세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커튼과 암막으로 햇빛을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낮 동안 방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으면 실내 온도를 5에서 7도까지 낮출 수 있어요. 특히 서쪽이나 남쪽 창문은 오후에 강한 햇빛을 받기 때문에 이중 커튼이나 암막 필름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 밖에 차양막이나 어닝을 설치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둘째, 낮 동안의 전략적 방열과 통풍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모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완전히 쳐서
외부의 뜨거운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막으세요. 반대로 해가 진 후인 저녁 7시 이후에는 맞바람이 치는 창문들을 모두 열어서 시원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도록 하세요. 이때 창문을 여는 순서도 중요해요. 먼저 바람이 들어올 쪽 창문을 열고 5분 후에 반대쪽 창문을 열면 효과적인 공기 순환이 됩니다. 셋째, 저녁 시간 에어컨 선조절 전략을 활용하세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죠. 대신 잠들기 2~3시간 전인 저녁 8시경에 에어컨을 틀어서 방 온도를 24에서 26도로 맞춘 다음 잠들 때는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은 절약하면서도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에어컨을 끌 때는 바로 끄지 말고 온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알려드릴 약 없이 자연스럽게 잠드는 5가지 과학적 비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세계적인 수면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개발한 검증된 기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수면 리듬을 철저하게 고정하는 생체 시계 조절법입니다. 아무리 덥고 잠이 안 와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데 이 리듬이 규칙적으로 유지되면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처음 1~2주는 힘들 수 있지만 3주째부터는 몸이 적응해서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졸음이 옵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낮잠 관리법입니다.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면 낮에 너무 피곤해서 긴 낮잠을 자고 싶어져요. 하지만 이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낮잠은 반드시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자지 마세요. 정 피곤하면 오후 1~2시 사이에 20분 정도만 눈을 붙이세요. 이를 파워 낮잠이라고 하는데 깊은 잠에 들기 전에 깨어나서 개운함을 주면서도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낮잠을 잘 때도 어두운 곳에서 자고 알람을 맞춰서 정확한 시간에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호흡 명상과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잠들기 전 10에서 15분간 특별한 호흡법을 실시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체온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4-7-8 호흡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코로 4초간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8번 반복하세요. 이와 함께 발끝부터 머리까지 순서대로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는 스트레칭도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풀어줘서 깊은 잠에 드는데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수면 유도 활동으로 뇌파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차분한 클래식 음악,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뇌파가 알파파나 세타파로 바뀌면서 잠이 솔솔 와요. 특히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백색 소음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베르가못 같은 아로마 오일의 향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데 베개 근처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잠자리 전 과식과 카페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마시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속이 더부룩하면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일주일 내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해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실제로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열대야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열대야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원하게 잘 수 있는 7가지 생활 팁을 꼭 실천해 보시고 수박이나 바나나, 보리차로 수분과 안정을 공급하세요. 무엇보다 수면제보다는 습관 루틴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올여름 잠 못 이루는 밤이 없도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어르신들의 에너지를 지켜주는 간단한 보양식 레시피와 더위 머금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